안녕 한빛.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기들 딸꾹질과 그 다음에 트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갑자기 딸꾹질을 하면서 방금 먹인 것까지 울컥 하고 올라오면 마음이 정말 안쓰러우시죠? 내가 뭐 잘못했나? 우리 애기 숨이 막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순간에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신생아 시기에는 이런 장면이 아주 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기 몸이 아직 자라나는 과정에 있고요. 수유 자세나 공김의 삼킴 정도, 또 위와 식도 기능의 미숙함 때문에 트름이 잘 안 나오거나 조금 개워내거나 딸꾹질을 하는 일이 아주 자주 보일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트름이 잘 안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딸꾹질은 왜 하는 건지, 사례나 역류가 의심이 될 때는 어떤 신호를 확인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신생아는요 아직 이 소화기관과 신경계가 완전히 성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사이에 단단한 근육이 하나 있는데, 그 근육의 힘이 아직 너무너무 약하고 수유할 때의 자세나 또 흐름의 영향을 아주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수유 후에 트름이 잘 안 나오거나 조금 개워내거나 딸꾹질하는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상하다 라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리는 방식으로부터 차분히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트름입니다. 트름은 꼭 성공해야 하는 필수, 이렇게 사항인 것처럼 생각이 많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아기들이 트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에도 트름을 시켜줘야 되는 이유는 수유 중에 삼킨 공기 때문에 아기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트름이 안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오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수유 중간이나 수유 직후에 10분 안쪽으로 일단 시도는 해보시고요. 안 나와도 아기가 편안해 보인다면 너무 억지로 오랫동안 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어떤 아기들은 세워서 안아주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트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에요. 트름이 안 나올 때는 더 세게 이렇게 막 두들기는 것보다는 자세를 먼저 바꿔보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어깨에 안고 하는 자세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한데요. 먼저 아기의 가슴이 엄마나 아빠 가슴에 밀착되도록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기를 안을 때는, 신생아는 특히나 목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어깨에 올린다 하면 아기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아기를 가볍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엄마나 아빠의 어깨가 아기의 가슴으로 내려가 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부드럽게 들어 올립니다. 자, 그래서 어깨에 완전히 아기가 걸쳐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때 주의할 거는 우리 아기가 이렇게 옆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 한 손은 엉덩이와 몸통을 안정감 있게 받쳐주시고, 다른 손은 손바닥을 오목하게 만들어서 양쪽 어깨 사이 견갑골 부분이나, 자, 엄마의 오른쪽, 아기 쪽에서는 왼쪽이 되겠죠. 이 옆구리 부분을 부드럽게 쓸어주시거나 리듬감 있게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세게 두들리는 세기가 아니고요. 가볍게 아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감 있게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슴에 세워 안아서 하는 자세인데요. 수유 후에 보호자의 몸이 힘들 때 비교적 편안하게 시도할 수 있는 자세이고요. 자, 의자에 이렇게 뒤를 기대듯이 앉은 다음에 아기를 가슴 쪽으로 세워 앉는 겁니다. 신생아는 아직 목을 잘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와 목이 뒤로 꺾이지 않도록 잘 받쳐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가슴으로 아기를 올려놓고 트름시키는 자세는요, 마치 캥거루 케어하는 자세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자세는요, 안정적으로 아기를 세워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이 자세로 아기를 트름하다 보면은 보호자의 심장 소리나 목소리에 아기가 굉장히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많이 힘들 때 의자에 기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편안함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아기를 무릎에 앉혀서 하는 자세입니다. 저희들도 이 자세로 아기들 트름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요. 아기를 한쪽 팔로 이렇게 무릎에, 아기 엉덩이가 엄마의 무릎이나 아빠의 무릎에 닿을 수 있도록 상체를 세워서 앉혀주시고 어깨를 부드럽게 끌어안습니다. 가슴에서 트름하는 것처럼 아기 귀가 엄마의 심장 쪽으로 완전히 붙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대 손으로 아기를 휘감아서 아기의 옆구리 쪽을 여전히 손으로 오므린 상태에서 토닥토닥 리듬감 있게 두들겨 주시거나 부드럽게 쓸어주시면서 트름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이 자세로 트름을 시키다 보면 상체가 조금 더 곧게
세워지면서 공기가 올라오는 데 도움이 아주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들마다 근육 발달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유독 잘 개워내는 아기라면 수유가 끝난 뒤에만 트름을 시키기보다는 수유 중간중간에 잠깐 한 번씩 쉬어가면서 트름을 시도해보는 것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에 너무 급격하게 먹으면 공기를 삼키거나 하면서 더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으로 트름을 시도했는데도 아기가 트름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굉장히 일단 불안해지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알려드린 대로 10분 정도 시도를 했어. 그리고 아기는 트름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인다. 그렇다면 굳이 오래 붙잡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잠들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아기를 재울 때는 항상 우리 아기의 등이 땅에 대고 평평하고 단단한 수면 공간을 이용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기는 항상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옆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자세입니다. 토할까봐 일부러 아기를 이렇게 옆으로 눕히거나 이렇게 엎어서 기대어 재우는 거는 조금 위험한 수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딸꾹질입니다. 딸꾹질은 보기에는 아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신생아에는 많은 경우 이제 아파서라기보다는 이 가슴과 복부를 나누는 얇은 막, 횡격막이라는 막이 호흡의 리듬이 조절하는 과정에서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혹시 그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초음파 볼 때 혹시 그런 장면 보신 분 계실까요? 뱃속에서부터 이미 아기가 딸꾹딸꾹 하는 딸꾹질이 관찰될 수도 있거든요. 딸꾹질 자체만으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자, 먼저 부모가 가슴을 한번 쑥 하면서 숨 고르기를 해주시고요. 당장 멈춰주고 싶겠지만 문제성으로 보기보다는 아기가 불편해 보이는지부터 먼저 차분하게 살펴봐 주시는 게 좋겠어요. 아기가 만약에 수유하기 직전에 딸꾹질이 시작이 됐다면 잠깐 안정을 시킨 뒤에 평소 먹던 모유나 분유를 천천히 이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모유 수유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아기라면 공갈젖꼭지, 쪽쪽이를 잠깐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자, 반대로 수유를 다 마친 후에 딸꾹질이 시작됐다면 트름이 덜 됐거나 수유 흐름이 너무 빨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안아서 잠시 자세를 정리해 주거나 트름을 짧게 시도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목욕 후나 기저귀 교체 직후처럼 아기가 체온 변화가 있을 때 딸꾹질이 시작이 됐다면 아기의 체온을 올려주세요. 아기는 머리로 체온 조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자를 씌워준 다음에 속사개로 감싸서 포근하게 안아주시면 금세 딸꾹질이 멈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금지 행동도 말씀드릴게요. 딸꾹질을 멈추게 하겠다고 아기를 놀라게 한다거나 흔들거나 발바닥을 막 이렇게 때려서 억지로 울린다거나 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딸꾹질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잦아들 거고요. 핵심은 억지로 멈추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기가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트름과 딸꾹질, 다래들림, 개우기는 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수유 자세 하나만 바꾸면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공통적인 원칙은 간단합니다. 젖병 수유를 할 때는 아기를 이렇게 평평하게 눕혀서 먹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보다는 아기를 거의 세워 안아서 수유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젖병 수유를 할 때는 젖병 안에 꼭지 안에는 항상 우유가 가득 차 있는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젖병의 각도가 너무 이렇게 눕혀진다거나 그다음에 너무 세워져도 안 되고요. 45도 정도의 각도로 유지하시는 게 공기를 가장 덜 삼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모유 수유, 가슴으로 직접 수유할 때는 전량이 너무 많거나 사출 반응이 심할 경우에는 아기가 급격하게 헤헤 하면서 살에 걸리는 경우가 볼 수 있어요. 이러면 아기가 좀 불편해 보일 수 있는데, 자, 이럴 때는 보호자가 상체를 약간 뒤로 기대어서 수유 속도를 조금 완만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기와 함께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눕수라고 하죠. 같이 부담을 덜 느끼는 방법으로 누워서 수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세가 더 잘 맞는지 엄마와 아기가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한 자세가 정답은 아닙니다. 결국 보호자가 편해야 아기도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젖병 수유할 때는요, 꼭지 크기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단계가 아기한테 너무 빠르면 아기가 먹는 동안 공기를 훨씬 더 속도가 세기 때문에 많이 삼킬 수 있고 사례가 늘고 수유 후에 더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먹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 꼭지의 단계를 한 단계 낮춰서 아기의 반응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트름 문제, 약간의 개우는 것, 딸꾹질은 성장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료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기의 체중이 잘 늘지 않거나 수유를 자꾸 거북해하거나 먹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고 심하게 보채거나 구토가 분수처럼 아주 강하게 연속적으로 반복된다거나 토사물이 초록색이나 노란색 같은 담즙이 의심되는 색, 아니면 피가 보이거나 계속 토해서 먹은 걸 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체중 증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게 정상적인 체중 증가인지 궁금하시다면 이전에 체중 계산하는 편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합니다. 자, 먹다가 사례가 자주 들리는 수준을 넘어서 얼굴이 파란색으로 변한다든지 호흡이 날카롭게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들리거나 아기가 축 처지거나 깨우기 어렵거나 평소보다 반응이 많이 없다 하면 바로 진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건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는 순간이실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버티면서 지켜보는 것보다는 빠르게 확인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신생아의 트름과 딸꾹질은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흔히 겪는 일이지만 자세와 수유 흐름만 조절해도 아기는 훨씬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찾아보고 계신 것 자체로 이미 아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돌보고 있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섭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자세와 기준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고 경고 신호가 보일 때는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오늘 내용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다시 보시는 거 너무너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사례 들림이 잦을 때 또 체크할 수 있는 수유 루틴과 개우기를 줄이는 생활 팁 정리해 드려 볼 거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는 걸로 해요. 감사합니다.